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서단법인 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 제30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순서는 개회 성원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제언 및 내진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및 성원 보고입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양식이긴 하지만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차 정기총회 대의원은 총 174명입니다. 임명직이 65명이고 선출직이 109명입니다. 정기총회를 성원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대의원 임명장 제출하신 분이 93명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온라인으로 현재 참석하고 계신 분이 18시 현재 10분입니다. 계획은 18명이었는데 10분이 현재 참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현재 위임장 없이 참석하신 분이 5분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93명에 15명을 더해서 108명이 현재 참석이 돼서 성원이 되려면 87명이 성원돼야 하는데 현재 그 108명이 성원되었으므로 성원은 문제가 없이 성원되었습니다. 또 재난구호단 정관을 보면 100명 이상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현재 참가하신 온라인 참석, 사무실 참석 합치면은 100명이 초과되었으므로 정관에도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총동문회장님께서 성회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 서단법인 재난구호단 30차 정기총회가 회칙 21조 정관 20조에 의해서 성원되었습니다. 네, 박수로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추진 업무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 인사 불이익 해소 노력으로부터 14대 회계 의혹 추기 결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인사 불이익 해소 노력입니다. 육군의 인사 정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적시해서 지속적으로 육군과 청와대, 국회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군의 진급제도가 매우 불공정하다. 2번째는 평정제도가 너무 불공정하다. 3번째는 주요 정책 보직에 우리 학사장교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사사령부 또 인사참모부에 우리 학사장교 출신들은 중령급 이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하고 육군본부에도 갖다 주고 또 국방부에도 갖다 주고 아마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군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저희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군 인사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를 통해서 안보가 강해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내 인사 불이익 해소 노력을 위해서 남건희 총동문 회장님이 청와대 안보 단체 초청 행사에 참여해서 약 8분 20초간 대통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학사장교의 인식을 각인시켜줬고, 또 청와대 안보라인 및 국방장관 등 이런 분들과 이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각종 국방 행사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BH 총청 행사 이후에 국방부 장관과 또 참모총장 등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국방장관은 공식 면담 9월 달에, 또 육군 참모총장도 공식 면담을 9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BH에서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성으로 앞서서 얘기한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노력은 지속하였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또 자료들도 2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국방부 장관 면담은 2회 실시하였고, 육군 참모총장 신임 육군 참모총장 면담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의 개혁을 통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육군본부 진급과장을 우리 학사 25기 이찬희 대령으로 보직시켰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1년, 2년, 작년부터 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장군 진급이 중장 1명, 다 아시다시피, 또 중장은 2명이 진급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중장 1명 특전사령관에 보직되었고, 중장은 3명이 진급 및 보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역 동문 취업 지원 활동입니다. 지금 15대 총동문회에서는 2가지 큰 역점 사업이 군내에서 근무하는 우리 현역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였고, 2번째가 이 전역 동문 취업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5월 20일 행사를 통해서 학사가족 취업 특별 지원단 및 고문단을 발대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현재 해외 취업은 총 5명, 국내 취업은 3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보훈처하고 육군본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보훈처 예하의 사단법인 제대군인 지원협회에 저희 총동문회에서 2명의 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현재 2명 추천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임명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의 이런 취업 지원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동문 기업들과 연계해서 또 보훈처 및 육군본부와 연계해서 보다 많은 동문들이 취업의 길, 일자리가 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4.15 총선 지원 결과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서 총 13분이 도전을 해서 6분이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총동문회에서는 회장님을 포함해서 총선 지원팀을 운영을 해서 선거 기간 중에 전국을 약 3에서 4회 정도 다니면서 격려하고 지원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돼서 사실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들은 세부적인 공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5월 20일 날 화합과 전진회장 행사를 실시했고, 이 자리에 약 한 200여 명 정도 동문들이 모여서 당선자를 축하해주고 또 비선자들에게, 낙선자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육군 학사장교 재난구호단도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한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고, 이 내용은 뭐 보고 드린 바대로 모금해서 현금도 보내주고 또 물품도 모아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재난구호단이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 지역으로 다녀왔고, 총동문회장 포함해서 약 14명이 참가해서 손소독제도 전달하고
또 31사단엔 특별히 마스크와 손소정제를 같이 보내는 등 봉사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구호단 교육활동도 하였습니다.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대안학교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제도권에서 멀어져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요청에 의해서 사무총장 포함해서 일부 이제 봉사단들이 움직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재난교육 포함해서 CPR 교육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AED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재난구호단 활동은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재난구호단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단원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더 확충해서 제대로 된 재난구호단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안건 세 번째 재난구호단 정관 수정이 있는데 그 수정하는 란이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좀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제 주요 추진 성과인데 2020년도 신년 할애는 1월 달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조선한가호텔에서 회장님 댁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학사동문 지원을 위해서 54단의 위문성금도 모아서 약 730여만 원 정도 54단의 위문성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54단에 근무하는 우리 동문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동문이 그때 한 10명 정도가 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54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위문성금 모금 전달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부르동문도 요청이 와서 사실은 이 노재현 동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님하고 임원들 토의한 결과 좀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후원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집이 여수라 여수에 있는 여수지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현장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회장단 회의는 4월 달에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3월 달에 있었던 징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총동문회 발전 방향을 토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4대 총동문회의 그 회계 의혹 분야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다음에 있는 이제 이사회 때 이 내용이 결의가 돼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현충일 행사는 서울 현충원이 폐쇄되는 관계로 대전에서 통합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동문 및 가족들이 약 200여 명 정도 모여서 참배하였고 이날 총동문회장 포함해서 총동문에서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사분기 정기이사회는 6월 22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총동문회 고문단 위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14대 회계의혹조사 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65기가 올해 임관하였습니다. 3사관학교로 입교를 한 다음에 학군교에서 임관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임관하기 전에 발대식을 해주었고 총동문 회장 등 4명이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위문금도 전달하고 또 대강당에서 발대식도 거행해 주었습니다. 임관은 6월 26일 545명이 임관하였습니다. 이 중에 여군이 8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군내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급반 교육과정에 임원 간담회를 사무총장하고 사무부총장이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이제 동기활동이 구성되지 않아서 지원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가서 동기의 회비 직급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그 2018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그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평의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7월 24일 날 진행되었는데 27기 동기회장 동기회의 그 요청에 의해서 총동문회장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5명 중에서 3명은 참석하였고 2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집행부 워크숍을 11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날은 이제 40주년 행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 학사장교 창설 4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워크숍은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도에 보다 알차고 계획적인 그런 어떤 총동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대 회계의혹 특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저희가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일부 그 보완 요소가 있어서 아직 보완된 거가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았는데, 보완이 요구된 게 도착하는 대로 동문 여러분께 그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결과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동문회를 통해서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지금 계속 그 대기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 명의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본 회의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지만 저희가 아무한테나 다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동문회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비도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분담금 역시 작년 수준 대비해가지고 약 한 40% 정도밖에 거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도 저희가 많이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행사 후원금은 거의 90% 정도 급감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 정문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출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비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사실은 계획 대비 물론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비 자산 총계는 2,5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함해가지고 행사 계좌와 재난구호단 계좌, 그 다음에 재정비, 건립비, 건물 보증금 다 합해서 저희 총동문회 자산은 약 3억 4,440여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약 5천여만 원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초에 건립기금 약 13건, 2,125만 원이 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조치 후에 추가 환출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껐다가 한번 다시 켜줘요. 마이크 주시고. 마이크 좀 담아드릴게요. 마이크 껐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소리가, 예. 껐다 켜요. 다시. 가져와봐. 일로 줘봐. 잠깐 주세요. 저는 탑입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올리시고.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제15대 제1감사 용액 관계직입니다. 대칙 제15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감사 보고서는 제1감사는 제2감사 김경호 동무는 개인 사정으로 감사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회계 관련 분야, 업무 관련 분야 당부 말씀인데, 기본적인 회계 내용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께서 1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한 거와 계획을 예정되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15대 원래 감사 목표가 감사하는 게 상대방을 벌을 주기 위하고 또 지적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15대 저는
조금 가능하면 뭐 칭찬을 해주고 또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내용도 보시면 더 특히 또 원래는 이 코로나19로 뭐 모든 사회나 그다음에 직장이나 뭐 가족이나 모든 것이 셧다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뭐 사회생활이나 모든 단체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총동문회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부 분열이나 서로 뭐 다툼의 소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 뭐 간단하게 큰 우리 조직보다는 개인적으로도 직장 내나 어디에서도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아파요. 내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사실 더 아픕니다. 그거를 갖는 사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난과 동시에 또 우리 총동문회도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화합하면서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 총동문 의원 여러분들도 16대 총동문 회장과 강사가 훌륭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주변에 또 훌륭한 사람이 계시면은 꼭 추천을 하셔서 우리 학사장교가 새롭게 도약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대의원 여러분이나 가족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셔서 새해에는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창설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주년 행사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신년을 이 자료가 조금 그런데 1월 달에는 신년 할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신년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차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해서 4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6기 입교하고 또 인관이 있는데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사 창설 40주년 행사는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 6월 달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기획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는 총동문회 행사는 대부분이 이제 4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좀 전에 감사님 보고 드렸지만 내년 1사분기 이사회 및 31차 정기총회는 3월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물론 공문도 계속 또 보내고 또 공지도 하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약간 수정이 됐는데 아직 또 수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따로 또 공지할 때 수정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창설 40주년 행사로 약 2억 정도를 추가로 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천 정도의 예산안을 잡았고 이제 고정비 지출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사 비용으로 또 1억 5천 정도 40주년 행사 비용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3억 6천 정도로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이제 회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서 예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유관열 사무총장 설명도 잘 들으셨고, 또 방기철 제1감사의 설명도 잘 들으셨을 뿐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실하게 공문의 운영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유관열 사무총장 수고 감사드리고, 우리 15대 총동문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도덕성 회복에 무엇보다도 이 공문들이 낸 회비는 1원짜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사용하고 또 공개. 그래서 우리 공문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우리 15대 총동문회의 예산 집행 과정이었고, 또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별 큰 어려움 없이, 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회가 발전하게 잘 운영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은 우선 또 2021년 우리 국사장교 4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동문회 임원들이 정말 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모든 동문들이 다시 새로운 우리 역사장교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보자. 그런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준비해보자라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있어서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97분께서 저에게 전적으로 압도적인 의결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결은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상정에 동의 있으십니까? 네.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예산안은 원만하게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문 해칙 개정안 발의 및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육맥 강명진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5대 제도발전위원장 육맥 8기 강명진입니다. 해칙은 2019년 3월에 남건희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공정한 해칙을 만들어라는 의지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4월에서 7월 동안 4개월 정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8월 23일, 24일 당당에서 워크숍 1박 2일 하면서 다시 분과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년 5월 22일 전면 개장을 하였고, 그 이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여 오늘 일부 개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칙은 기존에 전면 개정된 것은 47조에 부칙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개 조항을
20개 조항을 개정하였고, 순서 변경 1개 조항, 그리고 추가로 한 개 신설을 해서 총 4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에 개정 전, 개정 후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6조 부분에 회원의 자격을 개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 명예회원으로 의결한 자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7조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개정을 하였고요. 8조 부분은 이제 순서를 특별보좌관을 위로 올리면서 순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 부분의 회장의 임무에 있어서 부분에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유인물하고 같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조를 11조로 감사의 선출과 임기, 임무 부분의 조 변경과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를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부분에 조를 통합하였고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부분의 임원의 임무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부분과 15조 특별보좌관 부분, 그 다음에 17조, 18조, 19조 부분, 특히 지금 회장의 해임 부분과 이번에 감사의 해임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회장 해임과 동일하게 과반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으로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대의원 총회 부분은 1항과 4항을 통합했고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수 21조의 대의원 수와 개정되었고 의결 사항 부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부분도 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와 무가항력적인 경우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의 회장단 회의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 부분과 분과위원 부분에서 일부 개정을 했고요. 25조 부분에는 임무 윤리위원회 임무에서 임무만 삭제했고 나머지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6조에서부터 31조 부분은 임무 부분을 삭제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1조를 32조 재난구호단 부분에 이사장은 현 총동문 회장이 겸직하고 재난구호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33조, 34조는 임무 부분을 삭제한 부분으로 개정했습니다. 35조 부분에 특임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임무 부분 순간위원회 등록된 2인 이상의 회장 후보자를 심의하고 심의 개시로부터 11일 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해서 지난번에서 의결 과반수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만장 일치로 의결한다.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조의 사무처는 사무부총장을 추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38조 부분은 구성할 수 있다. 부분 개정됐고. 그 다음에 44조 부분은 추가로 신설을 했는데, 현재 이제 승인되지 않는 인터넷이나 승인되지 않는 사이버 이런 부분의 학사 신문이라든지 이런 유인물 부분에서는 인사윤리위원회 해부해서 징계를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44조에서 48조는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칙은
모두 그 47조 직3조에서 48조 직3조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칙은 10조 부분이 개정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11조 3항, 그 다음에 12조 2항, 26조 후보자를 회장 후보자로 수정해서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34조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지금 불구학력 경우에 비대면으로 배치할 수 있다. 선관위도. 그래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36조 선거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인사윤리위원회 규칙으로 명칭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 동문간 사기 및 피해 방지 제2조 목적에 있어서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벌관리 규정 일부 개정은 현재는 그냥 상벌관리 규정인데 명칭도 상벌 및 윤리관정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부분에 회원의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부분에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서 6조 부분에 특히 정보 요청에 대한 경우 회원 정보의 요구를 심의하고 사회관계만 배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를 하는 걸로 포상과 징계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 10조 용어를 위원회로 수정을 했고 또 특히 징계의 복권의 11조에 보면 복권 항을 이번에 조금 지난번에 왜 심의하지 않는다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뜻할 경우에는 복권 대상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책무에 있어서 개정이 됐고요. 기타 용어를 12조 부분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반사회적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회 통념상 이게 정량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량화하였고 항목도 지금 1번부터 14개 항목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번하고 제명, 자격정지, 처리 기준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하되 항목과 정량화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이번에 개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명예회장 부분이 금액이 되어 있는 걸 금 일봉으로 개정했고 사무처 운영 규정 일부는 사무부총장이 추가된 부분에 이번에 같이 임무와 같이 개정을 시켰습니다. 네, 이상 회칙에서부터 지금 사무처 운영 규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 회칙은 충분한 의견을 15대에서 반영을 해서 제가 개정된 의견으로 반영하였지만 아직 이 회칙이 완전한 우리가 회칙이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16대에 좋은 분이 오시면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회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회장님 15대 회장님 남근희 회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 학사의 흥과 내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학사 장교의 전통을 회칙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총동문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총동문 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동문회 회칙 개정안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명진 제도발전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정기총회에서 전면 개정한 회칙을 일부 내용을 통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서 오늘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칙은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역사장교 우리 총동문회도 5만 5천여 동문을 있는 양적 성장한 만큼 제대로 된 회칙을 기준으로 회칙에 의해서 올바른 동문회가 운영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은 대의원 97분이 압도적인 의결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문회 회칙 개정의 의결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네. 네, 동의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네. 제청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총동문회 말씀드릴 수 회칙 있을까요? 개정안의 의결은 원만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기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나요? 한주현 회장님, 예, 예. 네, 예, 말씀하세요. 됩니다. 네, 듣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보통 회의가 끝나면, 회칙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무슨 좀 절차에 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뭐 하실 겁니다. 얘기 아까, 있으신가요? 다른? 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렸으면 해가지고요. 네, 그럼 지금 말씀드려- 회칙이 이게 예. 가능한가요? 네, 발언. 말씀하세요. 예. 지금 요거 저번 아까도 보니까 이쪽 다른 쪽 좀 반대하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보면 뭐 지구회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있으면 그것이 왜 개정이 됐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좀 하는 것도 한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조에 보면 당연적 임원이 뭐 기수회장 그리고 지구회장, 지회장, 이 직능회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우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당연직 상임 부회장이 뭐 말 그대로 지금 기수회장, 지회장 그리고 당연직 상임 부회장이 지회장, 직능회장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당연직 임원이요. 그 안에서 10조에서 보면 10조 보면 그렇습니다. 25년 인권 25년 이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좀 애매한 게 아까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구회장 지회장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당연직 임원에도 있는데 대의원 총회에서는 보면 빠져 있어요. 당연직 총회에서는 맥기수 그리고 선출직 대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지회장, 지구회장 이런 사람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회장단 회에서도 또 빠졌습니다. 지구회장하고 지회장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저는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회칙은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을 애매하지 않게 정확히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세부적으로 다 쓰셔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당연직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라든가 회장단 회의를 없다라고 이게 지금 그런 게 이제 되지 않으니까 또 반대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럼 제일 처음부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임장 물론 쓰시고 다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지구회장들이 아까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느냐 참가를 줬느냐 안 줬느냐 저는 그 말씀드린 그건 이제 차기에 회칙이 변경돼 가지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이 좀 또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게 우선은 해결이 돼야만이 이거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네네. 그 지구 회장들이 대의원에서 빠진 거에 대한 이야기죠. 예예예. 그거는 우리 제도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좀. 예, 그리고 제가 혹시 그러니까 제도위원장님께서는 지금 15대에서 안 돼, 16대에서 더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끝나고 넘어가는 건지 이거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하시죠. 여보세요? 예, 좀 작은데 좀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회장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예. 지금 동문회는 동계회가 모인 단체이고 그 네네. 동문회 의사결정은 동계회장들이 하는 것이고 지구회나 직능회는 지구회장단 회의나 직능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서 의견을 주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지구회장은 대의원에서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의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구회장뿐만 아니고 다 지구회 지회장 다 빠지고 그리고 회장단 회에서도 다 빠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럼 10조에 그럼 당연적 임원회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서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대의원조차 참석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의원 총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각 기수에서도 회장도 아닌 기수회장도 아닌 사람들이 회장이 각 250명 하나씩 3명, 4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냥 추천해서도 되는데 하물며 당연직 임원인데 대의원 총회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원하고 대의원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대의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좀 조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의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동문회도 보면 기수별로 임원들로 이렇게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지구회장들은 그 지역의 동문회장입니다. 그쪽 지역에서의 동문회장이고 그쪽 지역의 동문회장은 각 몇 기수 또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회장님들이 대의원에 들어오시려면은 기수에서 추천을 해서 기수 추천 대의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지구회장들이 오늘 여기 초대가 안 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회장들 개인한테 전부 문자로 발송 다 해드렸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조치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당연히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는 대의원이 누구다라고 하고 그 대의원들 중에서 누가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했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하고 넘어가 줘야 정말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사실 아까 그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92명, 93명이 그걸 다 주지 않습니까? 위임장을 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회의 10몇 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10몇 명 들어와 있고 거기 지금 청동문회 사무실에 계신 분 한 5분, 6분 계시나? 총 10몇 명이서 지금 총합쳐서 지금 회의 다 합쳐봐야 제가 20명도 안 됩니다. 20명도 안 되는 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조차도 안 해준다면 좀 애매하지. 이걸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총동문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확히 맞춰서 해서 당연하게 이렇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언론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육매 강병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립니다. 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저기 코로나 시기에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총동문회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거라도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의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임장도 하나의 그 사람의 의결의 표현이에요. 네네. 아, 그거 인정합니다. 예, 예, 예. 의결되는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예, 예. 위임장이 그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잠시 얘기 들어보세요. 저기 예, 예. 하는 얘기를 중간에 끊는 것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대하고 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다 또는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책임을 져야 돼요. 쉽게 그럼요. 예, 예.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할 수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것에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총동문회에 왜 그 사람들 초청 안 하고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 지금 예, 예, 예. 보세요. 거기 다섯 예, 명이 들어와서 이게 뭔 의기를 받겠느냐 하는데 정당성 있고 충분히 다 됩니다. 아,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보세요. 거기에 예, 예.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동문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이게 들어온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들어왔었겠어요? 다 관심 있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나 예, 예. 뭐 지구회장은 빼고 왜 저기 기수회장들 뺐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선출직 대의원을 과반수 이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구회장과 몇 개 회장을 동시에 넣어버리면 임명직 대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수회장들을 제외한 상황이고 올해 다시 개정해서 과연 총동문회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를 공부하고 연구한 상태에서 기수회장단이 들어온 게 정확하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와중에 무언가가 잘못되면 16대 구성진들이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비거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나가야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인식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요,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이게 전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금 현재 대의원들이 누구누구고 그 중에서 누가 참석을 했고 참석하지 않고 위임을 누가 했다. 아까 위임 딱 그 인원 쫙 보여내 주더라고. 위임장 받은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대의원이 어떤 사람이 대의원인 줄조차도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당연한 말씀이 있으셔서 대의원 총회나 회장단 회의에 지구회장이나 지회장들 빠졌다. 그거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그게 조금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당연직 회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대의원 회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되죠. 이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왜 그래? 그런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그럼 총회할 땐 그거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동문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런 얘기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보다는 미리 사전에 총동문회 연락을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하시죠. 네. 네, 뭐 얘기는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한조원 회장 말씀 잘 들었고요. 나름 이 회칙 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5만 5천 모든 우리 동문들에게 아주 흡족할 만한 모든 분이 다 흡족할 만한 회칙을 만드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알려드렸고 또 그걸 보시고 우리 대의원 97분께서 압도적으로 의결을 위임해서 의결된 회칙이니까 어쨌든 이 회칙을 통해서
내년에 40주년이 되고 우리 학사장교가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죠. 네, 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진행하기 전에 대의원을 제가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까지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의원을 어떻게 공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3기 회장님 대의원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문으로 7월달, 6월달 뭐 해서 한 3차례 정도 대의원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죠. 그런데 이제 해주신 분도 있고 안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청획 전까지 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과 보고할 때 같이 띄우겠습니다. 어차피 결과 보고할 때는 대의원이 다 나와야 되니까. 다음 정기총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원 보고 해주십시오 하면은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개정안에 이어서 재난구호단 정관 개정 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단은 기존의 재난구호단 활동 올해 보고 드리면서 제가 정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조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일주일 전에 회의 전에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들 읽어보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회장이 재난구호 단장을 역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칙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회장은 이사장직으로 남아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단장을 세우고 그 밑에 조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단장을 한 10인 정도 더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명과 뭐 선출 이런 내용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개정하고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이제 총동문 회장이 이사장직을 맡게 되고 이사장은 단장을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 대외협력, 대내 사업, 재정, 공사, 교육, 언론 홍보, 인력 장비 동원 뭐 이런 조직 강화 등 해서 임무와 역할에 맞게 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5항의 특별위원회는 뭐 기존에 있었던 특별위원회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것인데 그 임무와 역할, 기간 등을 정해서 이사회에서 하도록 의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제 단장과 부단장 순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고 19조의 총회 소집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 소집 내용이 홈페이지하고 총동문회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운영 사회관계망에 통지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성립과 의결도 사망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임 조항이 없어서 위임 조항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너무 무겁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은 신속한 결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사장과 단장, 부단장, 특별위원장, 사무총장 및 감사로 구성을 해서 이사회를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이 재난구호단의 임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도 사망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시 뭐 보시는 것처럼 사회관계망 이런 데 이제 근거 유지하는 저항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34조는 넷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사업에서 본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5조도 마찬가지 넷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임원들은 본회의 당연직 봉사단원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넷기수가 재난구호단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또 지구회나 지회도 재난구호단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으로 이렇게 현재 회칙에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맞춰서 사실은 아직도 이정배 회장님이 발기인 대표로 해서 이사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안건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재난구호단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개정안 심의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구호단 정관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관열 총장으로부터 우리 대의원님 그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15대 총동문회가 시작하면서 정말 동문회에 현실적으로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단법인 재난구호단을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발전시킬 거냐, 그리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과제 및 정부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운용을 하면서 이 해칙의 불합리성을 놓고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개선코자 하니 여러 대의원님들 또 이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렸고 또 숙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97분께서 압도적으로 의결 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동의 제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재난구호단 정관 개정 심의 의결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네,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네, 제청이 있습니다. 재난구호단 정관 개정안을 원만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재난구호단 정관 개정 심의 의결은 원만하게 의결되었습니다. 공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회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동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창설 40주년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학사장교 40주년 기념 사업준비위원회 발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사 준비를 통해서 우리 학사장교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설 40주년 기념식 때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동기의 지구의 지회에서는 대상자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제가 심의해서 6월 달에 포상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총회는 2월 21일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총동문회장 및 감사 선출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맥 이길 동계장님께서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동문 회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뭐 애를 많이 써줬고 또 우리 그 총동문회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여하간에 잘 매듭이 되고 또 상처가 아물어져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 학사장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또 앞으로 좀 청사진도 제시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맥 동기회에서도 충계, 추계 행사 다 생략하고 정기총회도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각 기수별로 잘 마무리해서 비대면으로 정기총회를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여기 삼액동기회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액동기회에도 서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올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남건희 총동문회장님의 매주 말씀이 있겠습니다. 맺은 말씀 전에 우리 이맥 회장님도 네, 참석해 존경합니다. 주셨는데 제가 동문회장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이 일맥 회장님, 이맥 회장님은 정말 동문회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참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후배가 동문회장 할 때 우리 선배 일맥 회장님, 이맥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모범이 돼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이맥 회장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늘 하지요. 근데 올해 2020년 올해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 5만 5천 동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이 코로나라는 큰 전대미문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1년 동안 겪어오면서 참 고생들 많이 했죠. 참 2020년도 참 우리 총동문회가 참 많이도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아픔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 동무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디 2021년 내년은 우리 학사장교가 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동문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5대 총동문회가 시작돼서 21개월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1개월은 코로나도 있었고 우리 15대 총동문회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통해서 우리 학사장교, 우리 총동문회는 더욱더 성숙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물론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대 총동문회는 화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5대 총동문회가 시작할 때에는 이미 우리 동문회가 상당히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열 속에 있는 우리 동문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다시 화평한 동문회로 만드느냐가 우리 15대 총동문회 최고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최고로 존중돼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슬로건이 이랬습니다. 후배는 선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배님은 후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15대 총동문회가 내건 말로만 내건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것의 실천을 위해서 15대 총동문회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그 아픈 것은 정말 15대 총동문회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배 기수를 회장을 둘을 만들어서 두 개로 쪼개는 것, 이것은 장교 커뮤니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동문회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는 우리 5만 5천여 동문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책무는 조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동문 몇 분이 제명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동문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동문회장으로서 역사에 동문을 제명한 좋지 않는 오명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힘든 일이지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나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정하게 심의하고 인사위원들에 의해서 제명 제청안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총동문회장은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픈 일인데 이번 21개월을 보내면서 오늘 이 회칙 개정안에 아마 여러분들 불만 있는 분들이 벌써 그 SNS 상에서 불만들 표출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교단의 동문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지켜야 할 가치가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선배님이 없는 동문회? 그러면 동기회입니다. 후배님이 없는 동문회? 동기회죠. 선배님, 후배님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동문회 아닙니까? 근데 선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 소통망에서 몇백 명이 있는 소통망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학사장교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동문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학사장교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배 기수의 새로운 회장을 만들어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회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회장을 둘을 만들어놔요. 이건 장교 집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왜 제명당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개월을 이렇게 보니까요, 좋은 동문들이 동문회에 안 나오는 일이 있어요. 내막을 알아보니까 동문들한테 피해를 받은 거예요. 금전적 피해, 사기. 그리고 그 좋은 동문이 동문회를 안 나오고, 이러한 패단은 앞으로 이 동문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패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칙 개정이 동문 여러분들 5만 5천여 모든 동문들에게 다 공감하고 다 좋은 회칙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개월을 운영하면서 야, 이건 정말 장교단의 이 동문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동문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거고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회칙 개정안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학사 동문이 정말 화합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고 동문끼리 서로 돕고 끈끈한 우리 전우회로 뭉쳐지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내년 40주년 우리 학사장교 새롭게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동문회장님께서 제30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 사단법인 재난구호단 제30차 정기총회를 온라인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학사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에 솟구치는 학사의 젊은 주원 우리는 선구자다 호국의 간성 젊은 지성 넘치는 기대 조국에 바쳐 거대한 민족 고대 백분이 되리 젊은 꿈 불타오른 사과다 영원하라 무궁하라 대한의 학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